사람을 가장 약하게 만드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흔들리는 마음입니다. 같은 상황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다시 일어섭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오래 무너집니다. 어떤 사람은 금방 평온을 찾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몇 년이 지나도 마음이 계속 흔들립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왜 어떤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철학자 니체는 아주 흥미로운 답을 남겼습니다. 강한 인간이란 고통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조금 이상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젊을 때는 앞만 보고 살아갑니다.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돈을 벌어야 하고, 가정을 책임져야 하고, 아이들을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틈도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삶이 조금 조용해집니다. 해야 할 일들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출근 시간에 쫓기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의 평가를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때부터 생각이 시작됩니다. 나는 잘 살아온 것일까? 내가 선택한 길은 정말 맞았던 걸까? 왜 마음이 예전보다 더 쉽게 흔들리는 걸까? 이 질문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옵니다. 아주 조용하게. 하지만 한번 시작되면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떤 날은 별일이 없습니다. 그저 평범한 하루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조용히 차를 마십니다. 밖에는 햇빛이 들어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허전합니다. 괜히 옛날 생각이 납니다. 젊은 시절, 바쁘게 살던 날들, 회사에서 일하던 기억, 동료들과 웃던 순간, 아이들이 어렸던 시간, 그 모든 순간이 갑자기 멀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이 질문은 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 경험하는 질문입니다. 사람은 평생 앞으로만 걸어갑니다. 뒤를 돌아볼 시간도 없이 계속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잠시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때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질문을 니체도 했습니다. 니체는 인간이 왜 그렇게 쉽게 흔들리는지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람을 약하게 만드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약하게 만드는 것은 실패도 아닙니다. 사람을 약하게 만드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바로 자기 삶의 기준을 잃어버리는 순간입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되어라. 아주 짧은 문장입니다. 하지만 이 문장은 철학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문장 중 하나입니다. 왜일까요? 이 문장은 한 가지 사실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삶을 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수많은 기준 속에서 살아갑니다. 좋은 학교를 가야 합니다. 좋은 직장을 가져야 합니다. 성공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 기준들은 조금씩 우리 삶을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그 기준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 기준은 정말 내 기준일까요? 아니면 세상이 만든 기준일까요? 니체는 바로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람이 가장 강해지는 순간은 세상을 이겼을 때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찾았을 때입니다. 자기 삶의 기준을 자기 안에서 찾았을 때입니다. 그때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약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오래 참고 살아왔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너무 오래 남의 기준으로 살아왔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마음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삶이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일까? 니체는 인간의 삶을 세 단계로 설명했습니다. 낙타, 사자, 그리고 어린아이입니다. 낙타는 짐을 짊어지는 존재입니다. 책임을 감당합니다. 의무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강해 보입니다. 하지만 낙타의 삶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해야 하는 일만 가득합니다.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그 속에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조금씩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마음이 지칩니다. 몸이 지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지칩니다. 이상하게 작은 일에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별일 아닌 말에도 상처를 받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멈춰도 된다고. 바로 이 순간이 중요한 순간입니다. 니체는 이 순간을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부터 사람은 자기 삶을 다시 생각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왜 어떤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이 쉽게 무너지지 않을까요? 니체는 이 질문에 대해 아주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강한 인간이란 세상을 이긴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 세상의 기준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기준을 찾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여기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67세 김영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김영수 씨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30년 넘게 같은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특별히 눈에 띄는 성공은 없었지만 큰 실패도 없었습니다. 그는 항상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책임감 있는 가장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성실하게 키웠고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조금씩 이상한 감정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유롭다고 느꼈습니다. 아침에 서둘러 출근할 필요도 없고 상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아침이 지나고 점심이 지나고 저녁이 와도 특별한 일이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하루가 부족했습니다. 해야 할 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생각이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을까? 지금까지 살아온 삶은 정말 의미가 있었을까? 이 질문은 처음에는 잠깐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점점 마음속에 오래 남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내용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만히 자기 삶을 떠올렸습니다. 젊은 시절, 정말 바쁘게 살았습니다. 회사 일에 매달렸고, 가정을 책임졌고,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그 시간은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지금 조용히 돌아보니 한 가지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정말 내 삶을 살고 있었을까? 아니면 누군가가 기대하는 삶을 살고 있었을까? 이 질문은 그의 마음을 오래 붙잡았습니다.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한 권 읽게 되었습니다. 그 책은 니체의 철학을 소개하는 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큰 기대 없이 읽었습니다. 하지만 책 속에서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자신이 되어라. 아주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김영수 씨는 그 문장을 여러 번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기 삶을 떠올렸습니다. 회사에서 원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가족이 기대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도 성실하게 해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이 원하는 삶은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 사실을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니체는 인간의 삶을 세 단계로 설명했습니다. 낙타, 사자, 그리고 어린아이입니다. 먼저 낙타의 단계입니다. 낙타는 짐을 짊어집니다. 책임을 감당합니다. 의무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강해 보입니다. 하지만 낙타의 삶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해야 하는 일만 가득합니다.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그 속에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조금씩 잊어버립니다. 김영수 씨도 오랫동안 낙타의 삶을 살았습니다. 회사에서 맡은 일을 해냈고, 가정을 책임졌고, 사회 속에서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그 삶은 결코 잘못된 삶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부족했습니다.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사람은 언제 마음이 가장 흔들릴까요? 실패했을 때일까요? 아닙니다. 실패는 시간이 지나면 잊힙니다. 오히려 사람을 가장 흔들리게 만드는 순간은
다른 순간입니다. 바로 자기 삶의 기준이 사라졌을 때입니다. 그때 마음은 방향을 잃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일에도 흔들립니다. 니체는 이 상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많은 사람들은 이 말을 오해합니다. 고통을 견디라는 말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니체의 말은 조금 다릅니다. 고통은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람을 단단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 차이는 고통의 크기가 아니라 삶의 기준에 있습니다. 김영수 씨는 이 문장을 읽으며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삶은 남의 기준 속에서 살아온 삶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회사 기준, 사회 기준, 사람들의 기대, 그 기준 속에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큰 실패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기 기준도 없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마음속에서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김영수 씨는 아주 작은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침 산책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시간이 없어서 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졌습니다. 생각이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지금 처음으로 내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닐까? 지루함은 실패가 아닙니다. 평온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평온을 지루함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무언가를 찾습니다. 더 큰 성공, 더 많은 인정, 더 많은 관계. 하지만 니체는 다르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찾을 때 비로소 강해진다고 말입니다. 김영수 씨의 삶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산책을 했습니다. 책을 읽었습니다. 생각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기 삶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은 그대로였습니다. 사람들도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가장 약하게 만드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흔들리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세상 때문이 아니라 자기 기준을 잃어버렸을 때 흔들립니다. 사람을 가장 약하게 만드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흔들리는 마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를 환경에서 찾습니다. 경제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변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니체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세상이 아니라 삶의 기준이 자기 안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사람은 아주 오랫동안 남의 기준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릴 때는 부모의 기준이 있습니다. 학교에 가면 성적이라는 기준이 생깁니다. 사회에 나가면 성공이라는 기준이 생깁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좋은 직장을 가져야 한다고,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고, 남들에게 인정받아야 한다고. 그 기준은 우리 삶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준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이 기준은 정말 내 기준일까? 니체는 인간이 이 질문을 처음 마주하는 순간이 아주 중요한 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순간부터 사람은 자기 삶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삶이 달라집니다. 니체는 인간의 삶을 세 단계로 설명했습니다. 낙타, 사자, 그리고 어린아이입니다. 먼저 낙타입니다. 낙타는 짐을 짊어집니다. 책임을 감당합니다. 의무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강해 보입니다. 하지만 낙타의 삶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항상 질문보다 명령이 먼저입니다.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그 속에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조금씩 잊어버립니다. 두 번째는 사자의 단계입니다. 사자는 질문을 시작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할까? 왜 이 기준을 따라야 할까? 이 질문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믿어왔던 기준을 의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질문을 피합니다. 하지만 이 질문을 통과한 사람만이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어린아이입니다. 니체는 어린아이를 가장 강한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는 새로운 삶을 자기 기준으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강한 인간이란 절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강한 인간도 흔들립니다. 강한 인간도 상처받습니다. 강한 인간도 고통을 느낍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다릅니다. 자기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니체는 이 상태를 자기 극복이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극복이란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다시 찾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은 사실 나쁜 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이 바로 자기 삶을 다시 생각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평생 앞으로만 걸어갑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 앞으로 갑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잠시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자기 삶을 돌아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순간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니체는 그 순간을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루함은 실패가 아닙니다. 평온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평온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무언가를 찾습니다. 더 큰 성공, 더 많은 관계, 더 많은 자극.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마음은 더 흔들립니다. 왜일까요? 삶의 중심이 외부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삶의 중심이 내면에 있으면
세상이 흔들려도 마음은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떠나도 삶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상황이 변해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이 상태를 니체는 강한 인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은 실패의 순간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을 처음 마주하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질문이 사람을 성장하게 만듭니다. 사람을 가장 약하게 만드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흔들리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세상 때문이 아니라 삶의 기준이 자기 안에 없을 때 흔들립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왜 어떤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평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니체는 이 질문에 대해 아주 단순한 답을 남겼습니다. 자기 자신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강한 인간이라고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 부분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어떻게 해야 마음이 쉽게 흔들리지 않을까요? 어떻게 해야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중심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요? 니체는 이 질문에 대해 아주 단순한 답을 남겼습니다. 자기 삶의 기준을 자기 안에서 찾으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평생 외부 기준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의 평가, 사회가 말하는 성공, 남들이 생각하는 좋은 삶, 그 기준은 처음에는 필요합니다. 그 기준 덕분에 사람은 노력하고 성장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기준은 사람을 흔들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외부 기준은 언제든 바뀌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평가도 바뀝니다. 세상의 기준도 바뀝니다. 관계도 변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존한 삶은 언제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삶의 기준이 자기 안에 있으면 세상이 바뀌어도 마음은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떠나도 삶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상황이 변해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니체는 이 상태를 자기 극복이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극복이란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삶을 다시 바라보는 과정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어온 기준이 정말 내 기준인지 조용히 다시 생각해보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삶의 속도가 느려져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김영수 씨도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대단한 일을 시작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삶을 조금 다르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산책을 했습니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나무를 바라봤습니다.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기록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록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기록이었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마음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작은 말에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도 여전히 바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조금 더 고요해졌습니다. 지루함은 실패가 아닙니다. 평온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평온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자극을 찾습니다. 더 많은 관계, 더 많은 활동, 더 많은 일. 하지만 그 속에서 마음은 더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삶의 중심이 외부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삶의 중심이 내면에 있으면 조용한 하루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도 외롭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하루도 의미 없는 하루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하루 속에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다시 만납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되어라. 이 문장은 아주 단순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문장을 실천하는 삶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남의 기준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사람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삶의 기준을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조용하게, 조금 더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게. 사람을 가장 약하게 만드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흔들리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세상 때문이 아니라 자기 삶의 기준이 자기 안에 없을 때 흔들립니다. 어쩌면 지금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그것은 약해졌다는 신호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자기 삶을 다시 바라볼 시간이라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나는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세상의 기준일까요? 아니면 나 자신의 기준일까요? 행복은 특별한 순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일도 없는 평온한 하루 속에도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의 평범한 하루가 가장 평화로운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마음이 쉬는 철학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앞으로의 여정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